마인드 스케치. 누군가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3가지 말이면 충분합니다. 괜찮아? 너무 속상했겠다.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 여유가 없다는 핑계로 마음을 살피거나 다독이지 못한 채 덮어먹으려고 마는 요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마음의 상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기대고 싶진 않으세요?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이며 괜찮아? 라고 묻고 싶진 않으세요? 이 3가지 말이 필요한 오늘 마인드 스케치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이른 아침 작은 새들 노랫소리 들려. 이승희와 함께하는 마인드 스케치 첫 곡은 아이유의 가을 아침 들으셨습니다. 네, 첫 시간 마인드 스케치, 마인드 테라피입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으로 우리들의 일상,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보고요. 마인드 강연을 들으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인천의 마인드팀, 마랩팀이죠. 네, 행복하게 해주실 2분 모셨습니다. 박정성 강사님, 그리고 게스트 표라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분 오프닝 멘트 들으셨죠? 네, 오늘 들었습니다. 오프닝 멘트가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괜찮아? 너무 속상했겠다. 이런 말 들으면 좀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유라 씨는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나세요? 네, 저는, 다른 말도 다 힘이 되는데, 난 항상 네 편이야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진짜 힘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신 네. 분이 있나요? 저희 엄마가 계셨었는데, 네. 강사님은 어떠신가요? 네, 사람은 굉장히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있죠. 네, 그렇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고 또 네. 연결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힐링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떤 말을 들으셨을 때 가장 힘이 나시나요? 날씬하다. 네, 날씬하십니다. 네. 네. 너무너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마음이 연결되는 시간, 네, 마음이 연결되는 거 마인드 스케치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읽고 시작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는 진이 엄마입니다. 요즘 제가 아이를 키우며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생겨서 사연을 보냅니다. 제게는 아주 예쁜 9살 배기 외동딸이 있는데요. 7살 때부터 눈을 깜빡이는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처음엔 눈병인가 싶어 안과나 한의원을 가봤지만 좀처럼 낫질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아이가 틱장애일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동심리센터에 가서 심리검사와 뇌파검사를 해봤더니 틱장애가 맞았습니다. 다행히 뇌 불균형이나 외관상 문제는 없어서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지만 심리치료를 하면 어떻겠냐고 병원에서 제안했는데요. 그때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 아이가 장애인이라고 낙인이 찍힐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아이가 눈을 조금만 이상하게 깜빡여도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이 마치 제 아이의 눈만 바라보는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틱장애가 있는 아이에게 지적은 절대 금물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지적하고 다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후회하는 제 모습, 정말 당장이라도 미쳐버릴 것 같은데요. 강사님, 아이를 향한 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네, 짧은 사연이지만 어머니의 힘든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는데요. 네. 부모
부모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굉장히 어렵겠죠.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네. 사실 전 용기를 내서 좀 사연을 보내주신 것만도 참 감사하네요.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네, 틱장애가 금방 치료되는 게 아니라서 어머니의 마음이 더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오늘 강연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 오늘 강연 제목은 뭔가요? 아, 네. 틱 증상이 보이는 아이, 그리고 그 아이를 대하며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어머니의 사연, 저도 안타깝고 속상한데요. 네. 오늘 들려드릴 강연의 주제는 다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다름을 배우는 시간이요. 네. 네. 틱장애에 대해 좀 알아봤는데요. 평균적으로 5세에서 7세 사이에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9세에서 10세 정도 되면 치료를 받는다고 해요. 일시적으로 틱 증상을 보이는 아동 비율이 전체 아동의 12%에 다다를 정도로 많이 보고되고 있어요. 초등학생 100명 중 4.7명이 틱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은근히 적지 않은 수네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늘 사연을 듣고 영화 원더가 생각이 났어요. 원더요? 네네. 네네. 선천적으로 안면 기형을 가진 아이의 이야기인데요. 혹시 두 분 보셨나요? 네, 저도 봤어요. 네, 저 봤어요. 네네. 그 주인공 아이가 얼굴 수술을 20번 넘게 해서 흉터 때문에 그 왜 헬멧 쓰면서 네, 숨어 저. 지냈잖아요. 근데 이제 10살에 뒤늦게나마 학교 들어갔는데 당당하게 지내는 거 보고 우리 애들이면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많이 됐어요. 맞아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인공 이름이 어기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맞아요. 저는 어기 친구들한테서 어기 그 주변의 친구들한테서 우리 모습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좀 많이 갖춘 사람들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이 영화에서 눈여겨볼 점은 정작 장애를 가진 주인공 어기의 이야기 외에 네. 그 주변 인물들 모두 각자 숨기고 싶은 콤플렉스를 가지고 100% 만족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데요. 네. 늘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어기가 있기까지 주변 어른들의 역할, 특히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컸어요. 그래서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였던 누나의 친구였죠. 미란다는 어기와 화목한 어기의 가정의 그 화목함을 부러워했었죠. 어기의 부모님은 이 어기 외모 때문에 절망하거나 불행해하지 않게 끊임없이 소망을 이야기해 준 것처럼 네. 우리 부모님들 모두가 우리 아이들의 부족한 점들, 콤플렉스 등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고 싶은 마음은 많이 있는데 막상 부모 입장이 되면 뭔가 그렇게 이성적으로 대하기가 좀 어려워요. 맞아요. 네. 사실 제가 이런 사연을 읽으면서 속상했던 것도 틱 장애를 겪고 있는 아이보다 사연 보내주신 진희 어머님의 마음 때문이었어요. 아이의 틱 장애를 다름이 아닌 틀림, 즉 문제로 인식하고 계시는 게 보였는데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그게 잘못된 것, 또 틀린 것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모습인 걸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생각의 차이가 큰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인데요. 일단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틱장애가 왜 생기는지 알아볼게요. 보통 틱장애는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을 꼽기도 하는데요. 가장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신경계의 불균형이에요. 신경계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신경계가 약화되고 신경계가 약화되면서 운동신경이나 감각신경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자극을 받아도 과민 반응을 보이거나 또 잘못된 신호를 보내서 자신이 의도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소리를 내는 우리가 흔히 아는 틱 증상이 나타나는 건데요. 그런 거였군요. 네네. 그래서 신경계의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 주로 약물 치료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약물 치료도 가능하다면 치료가 그렇게 어렵다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보면 틱 장애 말고도 비염이나
불안장애, 학습장애 등 다양한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질환들은 역시 신경계의 불균형 때문이지만 더 큰 원인은 정서적인 부분 때문인데요.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를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되면서 충동을 억제하거나 한 가지에 집중하는 주의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습 장애가 오는 거고요. 한번 상상해 볼게요. 네. 내가 만약 이런 걸 겪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이 기분이 어떨까요? 언제 뭘 할지 모르니까 되게 불안하고 긴장될 것 같아요. 네. 또 어디 나가기도 굉장히 무서울 것 그쵸. 같고. 계속 네, 신경을 또 써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자신의 어떤 의사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행동이나 소리 때문에 당사자인 아이는 자신감을 잃고 스스로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 정도가 심해지면 불안장애, 발표 공포증, 강박증, 또 우울증과 같은 질환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질환으로 이어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 불안감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또 다른 틱 장애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고요. 정말 악순환이네요. 네. 그 틱 장애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 틱 장애가 악화되면 진짜 괴로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틱 증상을 유발시키는 심리적인 원인이나 환경적인 요소를 제공하는 게 대부분 부모라는 거예요. 네, 오직 약물 치료에만 의존하다 보면, 증상 자체를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멈춘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닌 거죠. 틱 장애의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고질적인 문제를 만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럼 약물 치료도 약물 치료지만 먼저 이제 아이의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서 또 다른 틱 장애가 발생한다 했잖아요. 네네. 네.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어머님의 태도 변화입니다. 딸의 다름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훨씬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네. 네, 제 지인 중에도 틱장애 자녀를 둔 분이 계셨어요. 현재 그 아이는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그 아이도 7살 때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지인분도 사연 주신 분처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가슴앓이를 많이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커져서 위혼 위기까지 왔었어요. 네, 그때는 그 아이가 어딜 가든 주변의 눈치를 보고요. 틱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싸우는 게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렇죠. 네, 그렇죠. 불안 증세가 더 컸나 봐요. 그렇게 네.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에 대하는 마음이 바뀌고 나서 아이가 굉장히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잘 됐다. 네, 틱 장애가 완치된 건 아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밝게 지내고 있고요.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모든 면에서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 리더 역할을 도맡아서 하고 있고요. 또 많은 그 아이가 많이 활동적이어서 네. 얼마 전엔 어린이 댄스 팀에도 들어가 댄스 대회도 나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직 아이의 증상은 남아 있지만 부모님이 마음을 바꾸는 과정을 겪으면서 아이를 격려해주고 지원해주니까 그 증상이 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까 틱장애의 정서적인 면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주변 환경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이 아이가 많이 좋아진다니까 어쩌면 약물 치료보다 더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아이는 여전히 틱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밝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건 부모님이 더 이상 틱 장애를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장애가 있어도 아이가 가진 가능성을 믿어주고
또 부모님들이 한때 가졌던 잘못된 태도와 마음가짐을 바꿨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 틱장애가 있다고 해서 뭔가를 아예 못하는 건 아닐 건데 의기소침해져서 아이가 할 수 있는 것들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네네.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틱 장애뿐만 아니고요. 아이들이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특정 증상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하지 말라고 혼을 내고 지적하고 야단을 치게 되는 건데요. 어떤 분들은 그런 증상이 보일 때마다 충격요법이라고 하면서 체벌을 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아이를 사랑으로 칭찬해주고 존중해주고 또 아껴주고 돌봐주면서 슬기롭게 지도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네. 사실 혼내는 것도 그렇게 하면 아이들의 증상이 멈출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하니까 그러게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사랑으로 네, 이렇게 돌봐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행동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 또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정말 맞네요. 그 어떻게 보면 좀 부모 욕심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빨리 정상적으로 됐으면 좋겠고요. 네. 아이의 틱 증상이 일으키는 심리적 어떤 정서적인 원인은 사실 자녀 교육에 대한 부모님들의 지나친 욕심이거든요. 그게 버려지지 않으면 악순환은 계속될 거예요. 결론은 틱장애 치료의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의 약물 처방, 또 충격요법이 아니라 부모의 사랑과 지혜, 그리고 희망을 주는 양육 태도입니다. 네. 얼마 전 뉴스토픽에서 다룬 한 아버지의 사연이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요. 여러분은 남편이 갑자기 몸에 눈에 띌 만한 어떤 큰 타투를 하겠다고 하면 두 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타투 문신이요? 네네네, 맞아, 타투. 미쳤나봐. 요즘에 많이 하죠. 좀 문신하면 약간 좀 무서운 이미지가 있잖아요. 네. 네. 네, 저도 타투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타투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한테는 선천성 뇌종양을 가진 1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네, 다행히 수술을 잘해서 건강해졌는데요. 머리에 흉터가 크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크고 난 다음에 이 흉터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힘들어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이 아버지는 아이랑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크기로 똑같은 모양의 흉터를 타투로 새겼다고 해요. 정말 멋있네요. 네. 그럼 이렇게 수술 자국과 같은 똑같은 네. 네. 만약에 이제 아들이 그 흉터 때문에 놀림을 받거나 콤플렉스가 된다면 아빠에게도 똑같은 게 있다고 이제 아들 힘내라고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소감을 전했는데요. 아들 대신 상처 자국이 남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거다. 내 머리에 있는 타투가 가장 의미 있는 소중한 타투다. 네, 어때요, 여러분? 정말 이런 타투면 선입견이 아니라 오히려 존경심이 생기는데요. 네. 아들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정말 짠하네요. 존경스럽습니다. 네. 사실 한국 사회는 남들에게 보이는 걸 상대적으로 지나치게 의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도 부모가 보기 좋은 대로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는데요. 내 아이가 틱장애로 보이고 그래서 시선을 받는 게 싫기 때문에 아이를 다그치는 훈육 방법이 자연스럽게 나오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보통 사람으로 대하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남들과 다름없는 보통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지 또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그 모습대로 변해간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이에게 문제나 결점이 있다고 해서 아이를 낙인 찍고 그렇게 대할 게 아니라 어머님이 아이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그 모습으로 아이가 바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지금 아이를 보는 시각을 당장 버리고 싶을 거예요. 우리 아이는 틱장애를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아이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네,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강사님 말씀대로 내 아이를 대하는 태도로 아이가 큰다면, 그렇죠? 내가 부모가 대하는 대로 이 아이가 큰다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희망적일 것 같아요. 네, 너무 그쵸? 좋죠. 내 태도만으로, 내 마음만으로도 우리 아이가 크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 어떤 장애나 결핍이 있지 않아도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소중하고 귀하게 본다면 정말 그렇게 잘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연 너무 희망적이네요.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이 이 희망을 꼭 품고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네. 분도 그렇게 바라시죠? 네.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 해주신 우리 박정성 강사님 그리고 유라 씨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히 네, 계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노래 한 곡 듣고 2부 이어갈게요. 산울림입니다. 너의 의미. 너의 그 한마디 말도 이승희의 마인드 스케치 2부 꿈을 꾸는 사람들. 성공하려면 내면으로부터 다시 변화하라. 작가 스티븐 코비가 한 말입니다. 그는 성공의 조건을 내면에서, 즉 마인드에서 찾고 있는데요. 성공한 사람들이 가진 그들만의 특별한 마인드를 소개하는 꿈을 꾸는 사람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누군가는 독서가 삶을 성장시키는 공부라고 합니다. 요즘은 책도 많고 너무나 좋은 날씨에 책 읽기 좋은 공간도 곳곳에 있죠. 그런데 만약 눈이 멀어서 그 많은 책을 앞에 두고 한 글자도 읽을 수 없고 세상마저 볼 수 없다면 어떨까요? 눈먼 한 소년이 오직 책을 읽고 싶다는 열망에 새로운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점자를 만든 소년 루이 브라유입니다. 1809년 프랑스에서 태어난 루이 브라유는 3살 때 마구를 만드는 기술자인 아버지의 작업장에서 놀다가 송곳에 왼쪽 눈을 찔렸고요. 4살 때 오른쪽 눈마저 감염되면서 실명됐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영리한 아이였지만 남은 건 어둠뿐이었습니다. 당시 맹인들은 수용소에서 바구니를 만들며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브라유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싶었습니다. 책도 읽고 지식을 배우며 살고 싶었어요. 그러나 한계에 많이 부딪혔죠. 그런 루이를 가족들과 마을 신부님이 도와줬습니다. 파리에 있는 왕립 맹아학교에 입학하게 됐고 그곳에서 꿈에 그리던 눈먼 사람들을 위한 책을 읽게 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실망했습니다. 그 책은 글자가 모양대로 볼록하게 도드라져서 손끝으로 읽을 수는 있었지만 글자가 너무 커서 한 페이지에 몇 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다 1821년 어느 날 학교를 방문한 육군 포병 장교 샤를 바르비에로부터 브라유는 이상한 종이 한 장을 건네받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끝으로 더듬어 읽는 야간 문자였습니다. 어둠 속에 빛 한 줄기 같았던 그 종이 한 장. 브라유는 어렵고 복잡한 야간 문자를 고쳐서 눈먼 사람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자신만의 점자 체계를 만들기 시작한 루이 브라유. 쉬지 않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했습니다. 낡은 감옥을 고쳐 만든 학교 건물은 눅눅하고 습기가 차서 결핵에 걸린 브라유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브라유는 어둠 속에서 종이에 구멍을 뚫으며 밤을 샜습니다. 그렇게 3년간의 피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그는 6개의 점만으로 26자의 알파벳을 모두 표시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기존의 야간 문자는 한 글자를 만들려면 총 12개의 점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유의 점자는 총 6개의 점만으로 무려 64개의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프랑스 알파벳과 숫자, 악보까지 기록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그래프, 문장 부호까지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눈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교육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19세기 초. 한 사람의 포기 모르는 열정과 헌신으로 비참했던 시각장애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브라유가 43세에 병으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의 점자는 큰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1900년도에 들어서면서 점자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고 현재는 세계 각국에서 브라유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동정이 필요한 것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미약한 존재로 머물러야 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하며 의사소통은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런 말을 남긴 브라유.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루이 브라유의 삶을 통해 우리는 용기와 도전 정신, 따뜻한 배려심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너무나 위대하고 값진 루이 브라유의 업적, 앞을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희망조차 잃어버린 자신과 그리고 자신과 같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읽고 쓰며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세상 밖으로 나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순금을 보면 99.9%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어떤 검증을 받은 순금도 100%는 없습니다. 아무리 정제하고 정제해도 불순물이 하나도 섞이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건데요. 우리 마음도 아무리 순수하다 해도 그 마음에는 나도 알지 못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는 내 바람대로 커주길 바라는 마음, 상대를 위하는 마음에는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듯이 말이죠. 순수한 마음이었지만 섭섭함이 남는 이유, 그 기대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순금처럼 좋아 보이는 우리의 순수한 마음,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버리고 비울 때가 가장 순수합니다. 마인드 스케치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승이었습니다. 우리 또 만나요.